이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진동수가 어떤 게 더 크냐, 파장이 어떤 게 더 짧으냐, 아니면 이용,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용 리모컨에 이용되는 것은 X선이 아니라 주로 적외선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X선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뼈를 본다든지 아니면 산업용에서는 콘크리트 내부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X선의 그 투과력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V용 리모컨은 주로 적외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2번이 맞는데요.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이 된다. 이게 맞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외선 소독기, 컵 같은 거 소독하는 거죠. 아니면 수저 같은 거 소독하는 거,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칫솔 소독기나 젖병 소독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감마선하고 마이크로파하고 있는데요. 감마선 여기 있고 마이크로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파장이 길죠. 감마선은 파장이 짧습니다. 감마선이 길다가 아니라 감마선이 짧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는요. 진동수하고 파장하고는 이런 관계 있죠.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 자, 그럼 여기에서 가시광선하고 라디오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가시광선은 라디오파보다 진동수가 작다 그랬는데요.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광속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과 마이크로파가 진공에서의 속력이 서로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서 운동한다라고 했고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직선, 반원, 곡선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물체의 속력은 변하죠. 지금 같은 시간 간격인데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속력이 느려지고 있네요. 속력은 변한다 맞습니다. 2번 구간은 지금 반원, 원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운동을 할 때는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과 힘을 받는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는데요. R자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라 수직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3번을 보시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죠.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선 구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곡선 구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기억만 맞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A, B, C, D에 대응된다 라고 했는데 리을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고요. 파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관련식을 써보시면 델타 E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이게 HF 혹은 람다분의 H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H는 상수고 파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변화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파장이 기니까 이게 에너지 변화가 적은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파장이 가장 짧은 기억은 에너지 준위 변화가 큰, 에너지 준위차가 큰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순서대로 리을, 디귿, 니은,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은 D, C, B, A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라늄의 핵분열, 핵반응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반응식에서 아래 거는 전하량을 뜻하고요. 양성자수가 되겠죠. 그리고 위는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바로 이 위에 써있는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반응식을 보시면은 우라늄 235인데요. 양성자가 92개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부딪히면 이거 그리고 참고로 저속 중성자죠. 그럼 양성자가 56짜리인 바륨하고 크립톤하고 생긴다. 더하시면은 92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235 더하기 1, 질량수가 왼쪽이 지금 236이고요. 바륨 141이고 크립톤이 92입니다. 그럼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은 3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성자가 3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3이고요.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핵분열 반응이고요. 여기에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더 큰 원자로 만들어지는 게 핵융합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원자에서 작은 원자들로 쪼개졌기 때문에
핵 분열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핵 분열 반응이고요.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E0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이 정지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에서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가 맞습니다.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 힘 0입니다.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용수철 저울 자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정지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나에서 P가, 이 실 P가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지금 12N이냐 물어봤는데요. 추의 무게는 지금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이 10N이기 때문에 추의 무게 10N이고요. 용수철 저울 자체의 무게가 2N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2N이에요. 그래서 P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P에 걸리는 장력은 12N이 되겠습니다. P가 이 용수철 저울을 당기는 힘, 그거는 12N이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 저울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그랬는데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뭐냐면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라고 봤을 때 이것과 작용 반작용에 있는 관계는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성질과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이라고 했고요. X는 오른쪽으로, Y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X와 Y의 중첩이 일어난 구간이 표시가 지금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점 PQR은 X축상에 고정된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Y에서 출발한 이 파동은 지금 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X에서 출발한 파동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하고 Q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R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지금 학생 B하고 C는 걸러졌는데요. Q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고요. R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 A는요. P 지점에서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변하죠. 변하는데 얼만큼 변하냐면은 X와 Y가 더해진 만큼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4칸에서부터 마이너스 4칸까지 파동의 변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R 지점에서는 변이가 변하지 않겠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P 지점은 파동의 변이가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B, C가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PQ에 두 개의 우주정거장이 있고요. A는 우주선 안에서 P에서부터 Q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볼 때 B의 속력은 0.8c라고 했으니까 B가 볼 때 A의 속력은 0.8c라고 봐줄 수도 있겠죠. PQ 사이의 거리 L이라고 나와 있고요. B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0.8c로 멀어지는 거고요. Q의 속력은 0.8c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같은 거죠. 어디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랬는데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본인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 L이라고 하는 거리는 A가 측정을 하는 거죠. A가 0.8c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면서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기 때문에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L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A가 측정했을 때의 거리 L이고요. P하고 Q하고 같이 멈춰있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L보다 큰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A가 봤을 때는 PQ 사이의 거리가 더 짧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L보다 큽니다. 실제로는 L보다 큰데 관찰자 A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갈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질의 자성, 자성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 B, C가 있는데요. 이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입니다.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에다가 자화를 시켜줬더니 이 물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에다가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B와 C를 꺼내서 지금 여기다가 놔뒀더니 자기장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은 이쪽은 S극으로 자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쪽은 N극으로 자화가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요, 이 자기장에서 꺼내면은 곧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일단 C보다는 자기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C도 지금 자기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약하게 있죠. C가 자기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B가 강자성체라서 이 주변에 자기장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B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죠. 그래서 C는 약하게 자화가 되는 상자성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인 A가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A는 반자성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C는 상자성체, A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림 나에서 보시면 B의 이쪽은 S극으로 자화가 된 거고 C의 이쪽은 N극으로 자화가 되는 거죠. 자기력선이 그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자기력선 N에서 S로 가는 거죠. 그럼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아니라 청력이 아니라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빛의 굴절과 반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면이 반원형이고요. 동일한 단색광 XY가 지금 입사한다. 그런데 이 매질 원에 이 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여기에서 전반사가 된다 라고 했고요. R을 향해서 진행한다. 그리고 Y는 Q를 지나서 이렇게 S점에 입사를 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X가 P를 지나서 여기로 왔을 때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굴절률이 1이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굴절률이 1이 2보다 작다 그러면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굴절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번 매질이 2번 매질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사된 빛 X가 지금 R로 가죠. 그럼 R에서도 뭔가 반사가 일어나든지 굴절이 일어나든지 할 건데요. 지금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뭘 발견하실 수가 있느냐. 여기 지금 원의 이쪽이 지금 수직이죠. 그럼 이건 접선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 점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거는 원의 중심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입사각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당연히 같은 거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하고 같습니다. 한마디로 R점을 들어갈 때도 입사각이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X는 R점에서 전반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Y는 조금 더 원의 중심에서 먼 곳에서 지금 수직으로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입사각은 어떻게 되냐면 S지점에서의 입사각은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X라고 표시한 이거는요, 여기 점으로 표시한 이것보다는 각도가 어때요? 각도가 더 크죠? 입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한 이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보다 각도가 더 큰 이렇게 X 표시한 것도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보다 각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입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열기관과 열역학적 사이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요, 열 효율이 0.2라고 했습니다.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Q 인분의 W 사이클, 이게 0.2란 얘기인데,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는 1 빼기 Q 인분의 Q 아웃 이렇게 봐줘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0.2, 20%다 라고 주어졌고요. 이상기체 가정이고요. 기체 압력과 부피를 지금 이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AB 과정, CD 과정은 이제 등압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BC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뭔가 주어지겠죠. 온도가 일정하다. BC는 등온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DA는 단열 과정이다.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로 지금 W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양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W 1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냐면은 부피가 늘어났다. 부피가 늘어났다 그러면 플러스 1입니다. 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한 일이 플러스고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지금 AB 과정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BC 과정도 역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CD, DA는 다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플러스 540 빼기 390 되어서 플러스 150이 됩니다. 즉 W 사이클은 플러스 150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 과정별로 우리가 1과 열을 따져줄 때 Q 빼기 W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지금 Q를 추정을 해볼 텐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요. Q 빼기 W는 델타 U인데 W는 지금 플러스 140이에요. 그러니까 Q 빼기 142, Q 빼기 142,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될 건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등온선이 A가 걸쳐있는 등온선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B쪽으로 등온선이 원점과 멀어지죠.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얼마가 될 겁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의 Q는 140보다 더 큰 어떤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QAB라고 할까요? QA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을 보시면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W가 400이다. 그러면 Q도 400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400 빼기 400은 0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CD 과정을 보시면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온도가 떨어지는 정압 과정이다. 그래서 Q 빼기 W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텐데 Q가 얼마인지 몰라요. QCD라고 보고요.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240이니까 플러스 240이 될 건데요. 이게 온도가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온도가 줄어든다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QCD는 마이너스 240보다도 작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A는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은 Q가 0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이클 동안 W를 다 더한 게 지금 플러스 150이에요. 그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A 상태로 다시 계속 돌아오는 거죠. 한마디로 델타 U가 0이 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Q들을 다 더하면 역시 뭐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 15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QAB와 QCD를 더하시면은 150 빼기 400 해서 마이너스 25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식으로 잠깐 와보시면은요. 지금 W 사이클은 150이 나와 있죠. 150. 이게 W 사이클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Q인을 보시면은 Q인 들어오는 열량은 지금 QAB도 들어오는 열량, 400도 들어오는 열량이에요. 그래서 QAB 더하기 400 해주시면 이게 Q인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열량이에요. 이게 지금 몇이 되냐면 0.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QAB는 350줄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여기 350 넣어야 750분의 150 해서 0.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AB가 350줄이 나오는 거고 QCD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600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Q 빼기 W는 델타 U인데요. CD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W는 마이너스 240이고요. Q는 마이너스 600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00. 그럼 식을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600에 더하기 240 하시면 이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60이 되겠죠? 양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360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과 운동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요. A, B의 질량이 각각 2kg과 1kg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처음에 B는 정지해 있었는데 A가 등속 운동하면서 와서
0.4초하고 0.5초 사이에 어디에선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B는 등속운동, A도 역시 등속운동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시점은 정확하게 0.4초나 정확하게 0.5초가 아니라 0.4초와 0.5초 사이 어딘가에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몇 초일 때 충돌했는지도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0.2초일 때, 이때죠.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A는 지금 시간 간격이 0.1초 간격으로 위치가 얼만큼씩 변하냐면 6cm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6cm는 미터로 바꾸면은 0.06m이죠. 그리고 시간은 0.1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6m/s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0.5초일 때, 그러니까 이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A의 속력을 보시면 0.3m/s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6cm 간격이었는데 3cm 간격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A는 충돌 후 A는 0.3m/s가 되었고요. 그리고 2kg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0.6kg/s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요. 충돌 후에 0.6cm 간격이 되었죠. 그러면은 0.6m/s일 거고요. 1kg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역시 0.6kg/s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더해주시면은 1.2kg/s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충돌 후 A, B의 전체 운동량의 합하고 같은 거죠.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0.6 곱하기 2kg이니까 1.2kg/s로 충돌 후와 충돌 전이 전체가 똑같다. 운동량 보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1.2, 이렇게 구해도 1.2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0.7초일 때입니다.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가? 크기가 같은 거 이미 니은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인해봤죠. 0.6으로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A와 B가 충돌한 그 시간, 몇 초일 때 충돌했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계속 26cm였는데 0.5초부터는 30, 그 다음에 36, 42, 48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0.5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0.5초, 0.6초, 0.7초 이렇게 0.1초 지날 때마다 30, 36, 42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은 6씩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30인데 0.5초에서 0.4초로 올 때는요. 30 다음에 24로 오는 게 아니라 26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오면은 24 이렇게 올 텐데 24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26에서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점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0.4초하고 0.5초하고 3분의 1 되는 지점. 그러니까 0.1초를 3분의 1 했으니까 30분의 1이 되겠죠. 0.4초 더하기 30분의 1초가 되는 그 시점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도 보시면은 6씩 증가를 하다가 0.4초가 지나고 그것의 3분의 1, 그러니까 2가 증가했을 때 A의 위치가 26cm일 때 그때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는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은 26cm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A와 B의 어떤 그 위치가 지금 똑같은 거죠. 위치의 기준이 똑같아가지고 AB 크기의 기준을 이제 AB의 크기를 무시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서 충돌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수레의 충돌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그 시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A의 위치 이런 것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ABC가 지금 X축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A만 지금 이쪽으로 옮겼더니 C가 받는 힘이 F가 OF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는 지금 플러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4F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A하고 B가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빠르게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니까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자, 그런데 A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갖다 놨더니 OF로 더 세지나요? 아니죠. 더 세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F보다는 약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말이 안 되고요.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될 텐데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B가 마이너스여서 C를 당기는데 A가 엄청나게 플러스인가 봐요. 그래서 C를 지금 밀어내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C는 왼쪽으로 갈 거고요. 그 상황에서 A를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왼쪽으로 더 밀려가겠죠. 그쵸? 자, 이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자, A와 B가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상황도 안 되는데요. 왜? 가에서 이미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야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상황도 안 됩니다. 나머지 경우 한 가지인데요. 확인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C가 B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A를 지금 이렇게 옮겨왔더니 원래 지금 이 상황보다 오른쪽으로 더 힘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거부터 빨리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빠르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니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랬는데 A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시면 뭔가 EF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거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AC라고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D제곱분의 QA, QB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K를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A, B 사이에 어떤 힘이다. 그래서 A, B 이렇게 그냥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A와 C 사이의 힘이니까 AC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자, 가에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AC라고 한다 그러면요. 지금 C는 A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B에 의해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C가 F라고 하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나의 상황으로 오시면은 역시 B, C 사이에 힘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A하고 C는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AC다 그러면은 절반으로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4배로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게 지금 O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은 OAC는 4F가 돼서 AC는 5분의 4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EF보다 확실하게 작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이냐 플러스 X방향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크기는 4F인데 이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C 사이의 힘을 보시면은요. AC가 5분의 4F이기 때문에 BC는 5분의 9F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B는 C에 의해서 5분의 9F만큼 왼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안 보고 지금 BC만 보는 거예요. B는 C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5분의 9F만큼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A가 등장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A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나요? 왼쪽으로 더 밀어주나요? 오른쪽으로 당기겠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5분의 9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데 A가 등장하면서 이걸 더 밀어줘서 마이너스 4F가 되는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등장을 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더 줘가지고 쭉 해가지고 4 더하기 5분의 9만큼 그러니까 5분의 29F만큼 그쵸? 그만큼을 오른쪽으로 당겨줄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4F만큼 더 밀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파와 입자의 운동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A, B, C가 있는데요. 속력하고 운동에너지하고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쉽겠네요. 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V0의 제곱이래요. 자, B의 질량 이렇게 한번 써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A를 봤더니요. A는 220래요. 그리고 2분의 1에 M의 A의 V0의 제곱. 그럼 질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MA는 MB의 2배구나 파악이 되시죠? 자, 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2제로인데 2분의 1 MC에 그 다음에 2V0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MC는 MB의 4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를 M0라고 잡는다 그러면 A의 질량은 2M0가 될 거고요. C의 질량은 4분의 1 M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질파의 파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파장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이용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자, 지금 이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2m분의 p 제곱이 되고요. p는 람다분의 h니까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람다를 비교를 할 건데요. h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로 우리가 딱 똑같이 놔주고서는 비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2m 그리고 람다 제곱이다. 그리고선 a를 보시면은요. 220 그리고 질량이 2m0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m0 람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2제로 그리고 2의 m0 람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어떻게 되냐면요. 2제로 그리고 c의 질량 4분의 1 m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1 m0 람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제로하고 m0를 다 없애놓고 보시면은요. 8 람다 a의 제곱 이거는 2 람다 b의 제곱 이거는 2분의 1 람다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2를 곱해주시면 16대 4대 1이 될 거고요. 람다 a 대 b 대 c는 1대 2 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람다 a가 가장 파장이 짧고 c가 가장 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같다 그랬고요. A, B를 지금 하나는 4H, 하나는 H에서 가만히 놨더니 벽에 튕긴 다음에 둘 다 H인 높이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보시면은 A는 처음에 4mgh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는 mgh에서 시작을 해요. 질량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건데 B가 만약에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A는 이거의 4배이기 때문에 2분의 1 m의 2v의 제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아직 벽과 충돌하기 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한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뭔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B는 mgh가 되었고 A도 mgh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mgh가 지금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줘야 될 거는 지금 이거는 플러스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다.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니은 디귿 보시면요. A의 운동량 크기 지금 물어봤습니다. 충돌 전에는 2V였죠. 질량은 M이었고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2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충돌 직후는 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충돌 직전이 직후의 2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그러니까 충격량은요. 자, 충격량 아래쪽에 한번 써볼게요. A 같은 경우 충격량이 원래 운동량이 2mv였습니다. 플러스로.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mv로 갔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3mv가 되겠고 충격량의 크기가 이 그래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B는 어떻게 되냐면 mv가 마이너스 mv가 되면서 충격량의 2mv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지금 이게 B의 2분의 3배이냐?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힘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시간이 뭐 나와 있고 그러는데 A의 충격량을 한 3i로 잡고 B의 충격량을 2i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제로를 붙일까요? 그럼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3I0를 시간 2T0만큼으로 나눠준 거고요. 이게 지금 A가 받는 평균 힘이 되는 거고, B가 받는 평균 힘은 어떻게 돼요? 2I0 나누기 하나, 둘, 세 칸 3T0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2배 한다고 이게 되나요? 안 되죠. 4분의 9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빛의 굴절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굴절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굴절률은 sin 세타 1 입사하는 sin 세타 1 나누기 sin 세타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지금 속도하고 파장도 물어봤으니까요. 파장은 어떻게 돼요? 파장은 람다 1 나누기 람다 2, 속도는 v1 나누기 v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자, 들어가는 거 sin 세타 3로 가죠. 네, sin 세타 3로 들어가서 지금 세타 1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람다는 람다 2 나누기 람다 3, v2 나누기 v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요. 3번에서 1번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타 1이죠. 억각이니까 세타 1입니다. sin 세타 1으로 들어가서 sin 세타 2로 나온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역시 람다 3, 람다 1, v3, v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다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이게 척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타 3하고 세타 2는 어떤 관계에 있죠? 세타 3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2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정도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하고 2하고 파장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죠? 그러니까 람다 1이 람다 2보다 작은 거, 짧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1하고 3하고 1, 3 어딨죠? 지금 1, 3 여기 있네요. 속력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잖아요. V3가 V1보다 작습니다. V3가 작고 V1이 큰 거예요. 자, V1이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2하고 세타 3하고 비교를 하라 그랬는데 이건 일단 세 가지 매질의 굴절률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N1하고 N2하고 굴절률이 어떤 게 더 크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굴절률이 1번의 굴절률이 더 크죠. 그리고 2하고 3번하고는 어때요? 세타 3가 더 크니까 2번보다는 3번이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1번하고 3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3이 굴절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한번 지워볼게요. 지금 1하고 2하고는 세타 1과 세타 2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1하고 3도 세타 1과 세타 2하고의 관계고요. 그런데 2번, 3번은요. 세타 1과 세타 3와의 관계죠.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세타 1과 세타 3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 비율로요. 그러니까 1과 3는 각도 차이가 크게 나고 굴절률 차이도 크게 나고 그리고 세타 1과 세타 2는 각도 차이가 작게 나고 얘네들은 굴절률 차이가 작게 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3가 세타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 전압, 회로에 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다이오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종종 보이네요. 자, 가장 확실한 거를 보시면은 B에 연결했고 S2를 열어놨는데 전류의 세기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여기 B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압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데요. S2가 열렸더니 흐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흐르지 않겠어요? 원래는 플러스에 P형이 연결되어야 이게 흐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N형이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N형, P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S2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때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아, 그러면은 X는 P형 반도체고 여기 N형 반도체여서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구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다이오드의 NP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A에 연결하고 스위치 닫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I0만큼의 전류색이 파악되실 거고요. A에 연결했는데 스위치 열어놨을 때는 그것도 좀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만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요.
S1을 B에 연결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가 흐르질 않았죠. 틀린 게 되겠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거 I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가 그림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 나가 뭐냐면은 이 그림 가에서 X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P점이 있는데 P점에서 자기장이 0이고요. 그리고 이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 이 0 부분을 보세요. 0 바로 옆에 보시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자기장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B 전선 오른쪽은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이쪽 방향이다 파악이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D 부분에 전선 C가 있잖아요. 전선 C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역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고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보시면은 전선 바로 옆에 굉장히 이제 자기장이 세게 형성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B하고 C하고 바로 옆을 한번 볼게요. B하고 C하고 바로 옆을 보시면은 B 바로 옆이 자기장이 더 세죠. C 바로 옆은 자기장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B가 더 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조금 더 전류가 세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C보다는요. 자, 이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물어봤습니다. 일단 B하고 C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 한 이쪽 영역 한번 볼게요. 이쪽 영역은 C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B에 의해서도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B, C만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자기장을 형성해 준다. 그러니까 A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A, B, C 중에서 전류가 지금 A가 가장 세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 때문에 B와 C는 가까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묻혀버려요. A가 멀리 있지만 A 자기장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더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A한테 묻혀버린다. A가 가장 전류가 세다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요. C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B가 C보다 이제 전류가 더 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A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도 지금 B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이 P라고 하는 게 C보다는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류 B에 의해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영향에 의해서 플러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의해서는 마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A에 의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B하고 C하고 그 영향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B라고 하는 것은 A하고 C하고 합쳐야 B만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C보다는 B가 더 자기장이 세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글들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특별히 지금 봐줘야 되는 거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과 AB의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뻔한 거, 전형적인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지금 그림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는요. P의 위치가 여기 1.5D에 왔을 때 그리고 2.5D에 왔을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세기는 일단 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일단 1.5D일 때를 보시면은 1이 늘어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이 고리 속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5D일 때를 보시면은
1은 일정해요. 그런데 2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1은 일정합니다.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2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2번의 자기장이 1번의 자기장보다 이제 2배만큼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거 파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의 위치가 3.5D에 오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2는 가만히 있어요. 2는 영향을 안 주고 1이 줄어듭니다. 1이 줄어드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방향은 이때와 반대인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겁니다. 일단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Q가 2.5D에 왔을 때 Q가 2.5D,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각형 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3I0보다 크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1번 자기장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2번 자기장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1, 2번이 지금 자기장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지금 흘려보내준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고 같은 방향으로 2번에 의해서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늘어나는 면적을 보시면은 A는 D만큼씩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B는 2D만큼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배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그맣게 이렇게 D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길이가 여기가 이제 D자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지금 1, 2번 사이에 걸쳐 있을 때는, 그러니까 2.5D일 때는 이때는 아마 3I0 정도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배니까 6I0 정도가 흐를 겁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거 다르기 때문에 6I0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그냥 상황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 흐른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3I0보다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P와 Q가 X는 3.5D를 지날 때 그때 PQ의 유도 전류의 방향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A는요, 여기 3.5D를 지날 때 보면은 1번 자기장이 줄어드는 방향이 될 거고요. B를 보시면은 2번 자기장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자기장 방향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황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수평면이고요. A, C는 지금 경사면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를 손으로 잡아서 P에 정지시킨 다음에 A를 가만히 놓으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지금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Q에서 멈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이 제로만큼 늘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7E0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량은 M, 2M, 3M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하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크기가 같은가요? 이거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무작정 그냥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 A부터 C 전체의 시스템을 보면은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6m이죠. 그리고 나중 속도가 V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A는 E0만큼 상승을 했고 C는 7E0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6E0만큼 내려갔다. 그리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A에서 C까지 A, B, C 모든 시스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6E0만큼 감소한 거는 2분의 1, 6m의 V제곱만큼 이렇게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E0예요. 이거는 이제 E0인데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냐는 거예요. 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0이었어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2분의 1 m V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이속력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위의 식에서 보시면은 E0가 지금 뭐래요? 2분의 1 mv0가 딱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E0는
여기 지금 2제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쓴 겁니다.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의 크기와 같고, 그리고 C의 가속도의 크기와 지금 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게 지금 md분의 2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한 방법으로 풀면은 조금 더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겠죠. 지금 이 ABC가 왜 움직이냐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D만큼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W는 Fs 있잖아요. W는 Fs. 이렇게 봐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힘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힘을 그냥 MA라고 보는데 전체 질량이 6m이니까 6ma라고 볼게요. 그리고 가속도는 지금 A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냐면은 D만큼 움직였어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에 ABC라고 하는 시스템에 가해진 1이다 라고 보시고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2제로가 이거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20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은 가속도 A라고 하는 거는 md분의 2제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틀렸네요.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여기 조금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부터 살펴보시면요. C는 위치 에너지가 720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했냐면 2분의 1에 3mv 제곱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2제로로 바꿔서 쓰면 이거는 3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20, 그러니까 2제로의 4배만큼 감소를 했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2m의 V의 제곱만큼 증가했다. 한마디로 220만큼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B보다 크고요. 변화량을 비교하자면 C의 변화량은 B의 변화량의 2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과 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ABC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AB 질량이 3m, 8m 나와 있고요. C는 질량을 모릅니다.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지금 4분의 9 mg라고 나와 있고요. 나에서는 지금 가에서의 AC를 바꾼 거예요. A랑 C랑 바꿔서 나처럼 그림을 구성을 했더니 가속도가 여기가 A라 그러면 여긴 그거의 2배인 2A만큼의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B에 대해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가에 있는 B.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간다라고 화살표도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왼쪽으로 4분의 9 mg만큼의 힘을 받고 그러니까 F는 MA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대쪽으로 TBC라고 할까요? C쪽에 있으니까 TC라고 할게요. 빼기 TC를 하면은 F는 MA니까 M, 질량 8M이고 가속도 A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C 다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의 A 상황을 봐주시면요. A의 무게에 의한 힘 3mg가 되겠죠? 3mg 빼기 그리고 이쪽에서 4분의 9mg 당기면은 이쪽에서도 4분의 9mg 당기는 거죠. 4분의 9mg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역시 3m 질량 곱하기 가속도 A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C, 가 상황에서의 C를 보여주시면은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C라고 할게요. MCG만큼 이쪽으로 갈 겁니다. MCG만큼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는 TC만큼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이게 MA예요. 그러니까 MC 곱하기 A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A가 지금 여기서 구해집니다. 3으로 나눠주시면 4분의 1mg는 MA니까 A는 4분의 1g라고 금방 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B가 왼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이 하중에 의해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을 실이 없다라고 봤을 때예요. 자, 그거를 그냥 FB라고 이제 놓을게요. 그럼 가 상황을 이 FB로 식을 세워보면은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서 A는 지금
3mg만큼의 힘을 주는 거고 더하기 b는 f만큼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mc의 g만큼으로 c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ma가 되는 건데 a가 지금 4분의 1 g라고 구해졌고요. m 질량은 3m 더하기 8m 더하기 mc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의 전체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체 상황을 봐주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mcg 더하기 f 빼기 3mg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2a니까 2분의 1g가 되죠. 그리고 역시 11m 더하기 mc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굉장히 두 개를 더해서 이런 걸 막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래서 f를 딱 구해버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mc가 남아야 되고요. mc가 몇 m이다 이렇게 하는 걸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mc가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가 사라지는 게 좋죠. 우리가 알 수 없는 f는 사라지고 mc와 m만 남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도 없애주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겁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f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에서 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가를 빼면은 이건 없어질 거고요. 2mc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m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에서 4분의 1 했기 때문에 4분의 1에 11m 더하기 mc가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하면은 8mc 빼기 24m은 11m 더하기 mc가 되어서요. 7mc는 35m이 되어서 mc는 5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